요즘 주변에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나요? 그분을 꼭 사로잡고 싶나요? 그 비법을 공개합니다. 앞으로 더 다양한 사연 소개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. 젊은 시절에만 연애가 있나요?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. 바로 우리 중장년층의 제2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이 나이에 무슨 연애야? 누가 우리 같은 늙은이를 좋아하겠어라고 말이죠. 아닙니다. 사랑에는 정년이 없습니다.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분명 마음속 설렘을 다시 느끼게 될 거예요. 지난달 제가 운영하는 상담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. 목소리의 주인공은 올해 67세가 되신 김철수 씨였습니다. 선생님, 저 같은 늙은이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? 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5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던 중 우연히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62세의 박영희 씨에게 마음을 빼앗겼다고 하더군요. 첫 만남에서 완전히 망쳤어요. 어색해서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날씨 좋네요만 10번도 넘게 말했나 봐요. 영희 씨가 뒤돌아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끝이구나 싶었어요. 하지만 여기서 김 씨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. 3개월 후 놀랍게도 두 분은 손을 잡고 제 상담실을 찾아오셨거든요.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? 제가 물어보니 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.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들 때문이에요. 자, 그럼 김 씨가 사용한 첫 번째 비밀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. 바로 첫인상 관리입니다. 중장년이 되면 외모에 신경을 덜 쓰게 됩니다. 이 나이에 뭘 꾸미나라고 생각하시죠?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. 김 씨의 변신을 보세요. 첫 만남에서는 낡은 등산복에 땀 냄새까지 났다고 하더군요. 하지만 두 번째 만남에서는 깔끔한 면 셔츠에 은은한 라벤더 향이 났다고 합니다. 영희 씨가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. 김 씨, 오늘 왜 이렇게 품격 있어 보여요? 라고요.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. 마치 20대로 돌아간 기분이었죠.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? 젊어 보이려고 억지로 꾸미는 게 아닙니다. 나이에 맞는 품이 있는 차림새가 핵심입니다. 향기도 마찬가지예요. 진한 향수보다는 은은한 비누 향이나 라벤더 같은 자연스러운 향이 중장년에게는 훨씬 매력적입니다. 그리고 대화법. 김 씨가 처음에 날씨 좋네요만 반복한 것과는 달리 두 번째 만남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. 영희 씨, 오늘 산에서 만난 나비가 참 예뻤는데 마치 젊은 시절의 영희 씨 같더라고요. 보세요. 억지스러운 젊은 말투가 아니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유머와 센스입니다. 두 번째 비밀은 바로 나이 든 매력을 아는 것입니다. 젊은이들한테 없는 우리만의 무기가 있어요. 바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심입니다. 김 씨와 영희 씨의 두 번째 만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.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영희 씨가 발목을 살짝 접질렸답니다. 이때 김 씨의 행동이 결정적이었어요. 젊은 남자였다면? 괜찮아요? 병원 갈까요? 이렇게 당황했을 텐데 김 씨는 달랐습니다. 영희 씨, 제가 아내 발목 접질렸을 때 써본 방법이 있어요.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. 김 씨는 가방에서 파스를 꺼내고 근처 약수터에서 차가운 물을 받아와 응급처치를 해드렸어요. 그러면서도 영희 씨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농담도 섞어가며 말이죠. 아내가 살아있을 때 당신은 의사보다 낫다고 했거든요. 물론 그땐 또 시작이네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고마운 경험이었네요. 영희 씨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.
그 순간 김 씨에게서 든든함을 느꼈어요. 젊은 남자의 열정도 좋지만 이렇게 차분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에서 진짜 매력을 느꼈죠. 이게 바로 중장년의 매력입니다. 돈이나 외모가 아닌 인생을 겪으며 쌓인 지혜와 배려심이 최고의 무기인 거예요. 세 번째 비밀은 연락의 기술입니다. 김 씨가 처음에 한 실수를 들어보세요. 등산 후에 영희 씨 번호를 받았는데 다음 날부터 매일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, 영희 씨. 어제 잘 주무셨어요? 오늘 날씨가 좋네요. 등산 어떠세요? 매일같이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니까 영희 씨가 점점 피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제가 너무 급했구나 싶더라고요.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김 씨가 저에게 물어봤을 때 제가 알려준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일주일에 두세 번 짧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. 김 씨가 실제로 보낸 메시지들을 보여드릴게요. 영희 씨, 오늘 동네에서 예쁜 꽃을 봤는데 영희 씨 생각이 났어요.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어제 TV에서 우리가 갔던 그 산이 나오더라고요. 다음에 또 함께 가면 좋겠네요. 영희 씨, 감기 조심하세요. 날씨가 쌀쌀해지네요. 보세요. 매일 연락하지도 않고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메시지들이죠. 영희 씨의 반응은? 김 씨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.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저를 생각해주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좋았어요. 네 번째 비밀은 바로 나이에 맞는 데이트 코스입니다. 김 씨가 처음에 계획했던 데이트 코스를 들어보세요. 고급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. 젊은 커플들이나 하는 그런 데이트 말이에요. 결과는 둘 다 어색해 죽을 뻔했다고 하더라고요. 메뉴도 뭔지 모르겠고 분위기는 너무 격식적이고 영희 씨도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제안한 데이트 코스는 뭘까요? 첫 번째, 동네 미술관이나 박물관. 우리 어릴 적 이런 것도 있었지 하면서 옛 추억을 나누기 좋은 곳이에요. 두 번째, 전통찻집에서 차 한 잔. 조용하고 편안해서 대화하기 좋고 우리 나이대에 맞는 분위기죠. 세 번째, 공원 산책. 가장 자연스럽고 부담 없는 데이트예요. 김 씨와 영희 씨가 실제로 간 곳은 어디였을까요? 바로 도심 속 작은 전시관이었어요. 60년대 추억의 사진전을 보면서 둘이 어릴 적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대요. 저희 어릴 때는 이런 교복을 입었어요. 맞아요. 저도 이런 구두 신고 학교 다녔는데. 자연스럽게 어릴 적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가족 이야기, 취미 이야기까지 나누게 됐다고 해요. 그때가 제일 편안했어요. 억지로 멋있어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죠. 영희 씨의 말입니다. 다섯 번째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입니다. 김 씨가 초반에 저지른 실수가 있어요. 세 번째 만남에서 갑자기 돌아가신 부인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. 제 아내가 말이에요. 영희 씨하고 비슷한 면이 많아요. 이 순간 영희 씨 표정이 굳어졌다고 해요. 당연하죠. 누가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고 싶겠어요? 중장년의 연애에서 절대 금기 주제들을 정리해 드릴게요. 첫 번째, 전 배우자 이야기. 특히 비교하는 말은 절대 금물. 두 번째, 재산이나 상속 문제. 우리 아들이 말이에요. 집이 얼마나 되는데요?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. 세 번째, 건강 문제를 너무 자세히. 제가 당뇨가 있어서요. 허리가 아파서요. 이런 이야기도 분위기를 다운시켜요. 그럼 뭘 이야기해야 할까요? 지금 이 순간의 우리에 집중하세요. 김 씨가 나중에 바꾼 대화법을 들어보세요. 영희 씨, 오늘 하늘이 참 예쁘네요. 이런 날 함께 걸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.
영희 씨는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? 저는 요즘 트로트를 즐겨 듣는데 다음 주에 꽃 구경 가면 어떨까요? 영희 씨와 함께 가면 꽃이 더 예쁠 것 같아요. 보세요. 과거가 아닌 현재, 그리고 함께할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죠. 여섯 번째 비밀은 결혼에 대한 접근법입니다. 김 씨가 처음에 한 실수를 들어보세요. 다섯 번째 만남에서 갑자기 이런 말을 했대요. 영희 씨,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요? 너무 급작스러웠죠? 영희 씨가 당황해서 아직은 하며 말을 흐렸다고 해요. 이때 제가 김 씨에게 해준 조언이 있어요. 김 씨, 중장년의 사랑은 결혼이 목표가 아니라 좋은 동반자가 되는 게 목표예요.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. 20대, 30대 연애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게 목표죠.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한 번의 결혼 생활을 경험했어요. 이제는 함께 늙어가는 좋은 친구이자 연인이 더 중요한 거예요. 김 씨가 나중에 바꾼 접근법을 들어보세요. 영희 씨,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.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우리만의 시간을 만들어가면 어떨까요? 결혼이든 뭐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영희 씨와 함께 웃고 함께 걸으며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이가 되면 그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. 영희 씨의 반응은? 그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어요. 부담감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김 씨에게 더 마음이 열리더라고요. 자, 그럼 김 씨와 영희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? 놀랍게도 6개월 후 두 분은 가족들의 축복 속에 재혼까지 하게 되었어요.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결혼이 아니라 그 과정이었어요. 김 씨가 마지막에 제게 한 말을 들어보세요. 선생님, 저는 처음에 사랑을 찾으려고 했어요.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찾은 건 사랑이 아니라 행복이었어요. 영희 씨와 함께 있으면 그냥 편하고 행복해요. 이게 바로 중장년의 사랑인 것 같아요. 영희 씨는 뭐라고 했을까요? 김 씨를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.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랑은 젊을 때와 달라요. 더 깊고, 더 편안하고, 더 진실해요.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,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거죠. 여러분, 오늘 김 씨와 영희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? 혹시 나도 할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? 그럼 성공입니다.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. 60대든 70대든, 아니 80대라도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. 중요한 건 용기예요. 첫 번째, 자신을 가꾸는 용기. 두 번째,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용기. 세 번째, 거절당해도 다시 시작하는 용기. 네 번째,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는 용기. 김 씨가 마지막에 한 말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게요.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? 용기를 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. 저희도 처음엔 서먹서먹했지만 지금은 매일매일이 새로워요. 인생이 이렇게 다시 설렐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.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. 거울 앞에서 미소 짓는 것부터, 새로운 취미 활동에 참여하는 것부터, 그리고 용기 내어 누군가에게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것부터요. 중장년의 사랑은 새 출발이자 또 다른 행복의 시작입니다.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설렘을 심어드렸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의 제2의 사랑을 응원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도 들려주세요. 다음 방송에서 소개해드릴 수도 있어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